네, 지금부터 제62차 천문우주 내과학 모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막 선수들 막 입장하네, 이제. 네. 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좋아요.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뇌 기능 1. 자, 우리 브레인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네, 탑다운식으로 브레인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누가 물으면 딱 한마디로 대답해 보라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운동하는 기관이다.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다. 뭐 브레인이 뭐라 물으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관이다. 우리 항의사 내가 뭐라 물으면? 운동하는 기관이다. 그럼 박 박사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브레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감각과 운동의 변환이에요. 굳이 하살표를 그리면 감각에서 운동으로. 그럼 아주 뭐 단순한 선형 논리 같을 수가 있는데 브레인은 그렇게 간단찮아요.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이게 운동에서 감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변환기. 3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감각은 뭐고 운동은 뭡니까?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운동 중에 상당히 인간이 와서 정교해진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브레인을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는 브레인 하는 펑션 중에 대략 한 5%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을 감각 운동 컨버터라고 이야기하면 브레인 기능의 거의 한 5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세 회원들은 이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이 많이 모아지면 더 위에서 처리되면 뭐가 됩니까? 감정이 돼요. 감정. 그 다음에 그게 더 위로 올라가면 의식화되면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란 문제가 무슨 뭐 따끔따끔, 새콤새콤, 뭐 보이네, 뭐 어쩌네, 이런 종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작하죠. 그게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온갖 원재료를 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른 종류 요리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출발하는 재료는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감각이라는 거야. 감각이 기억을 참조로 하면 지각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지각에 언어적 레벨을 붙이면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출발이 돼서 한다? 감각이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그 감각성이 계속 위에 올라가서 경험학습으로 많이 저장이 되면 운동이 어떻게 되죠? 갓 태어난 애들이 그냥 이렇게 몸을 막 뒤집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들어 자전거 타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운동성이 지나죠. 운동이 갑자기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각이 지나가고 운동이 지나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라얀 같은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30년간 훈련해야 돼요. 그건 단순한 손동작의 운동이긴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감각적 운동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실 감각 운동 변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 해갖고 브레인이 하는 기능을 거의 한 50%씩 담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게 탑다운식 방법이에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주화 머신이라는 거예요. 범주화 머신. 그 다음에 예측 머신이라는 거예요. 예측 기계라는 거예요. 범주화 기계고 예측 기계라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범주화하고 예측은. 범주화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범주화의 본질은 뭐예요? 어떤 경험 학습이 무한히 반복됐다는 데서 범주화 가능해요. 만약에 지구상에 동물이 뭐 개 한 마리만 있다면, 개 한 종류만 있다면 범주화 하겠어요? 그 개 하나만 지칭하면 되지. 근데 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개의 그 품종이 뭐 수천 종이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 그쪽 하는 사람 다큐멘터리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범주화하지 않으면 그 모래알 세다가 세월 다 가는 거야. 특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 내가 모래알 세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모래알 세는 사람은 평생 세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범주화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감각 패턴이, 비슷한 유형의 감각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 그럴 때 우리 브레인은 그것을 공동 패턴을 추출해서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나는 환경은, 생활 환경은 전적으로 범주화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범주화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때서야 현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 뭡니까? 왜 우리는 꿈을 꿈이라 하고 꿈 같다고 하고 현실을 그렇게 공고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 강의 때 자주 하잖아요. 초월해갖고 깨친 사람은 왜 우리 일상을 꿈이라고 보는가요? 세 등급이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 취하는 세 가지 등급. 꿈같고 정신분열증 같은 헛소리 같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초월적 존재들. 이 세 등급이 됐을 때, 이 세 등급 사이에 놀라운 유비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꿈을 꿈이라 이야기하고, 초월적 존재는 우리의 일상 삶을 꿈이라 이야기하고. 근데 각자가 취하는 그 공고성, 자기들이 만나는 그 현실의 단단함은 위로 올라와서 단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면 틀려요. 엉뚱한 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여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꿈이냐 하냐면, 꿈이다. 우리가 왜 꿈을 꿈이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전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예측 가능성하고 관계 있어요. 꿈이 예측할 수 있나요? 딴 걸 예측 못 하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루 정도 주기에서는 거의 다 예측하잖아요. 내가 왜 지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민감하게 화를 내는 줄 알아요? 하루 내에 있는 것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다 공지하잖아요. 언제 모인다, 어떻게 있다 하는데, 그걸 봤을 거라고. 봤으면 자기 일과를 하루 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브레인은 뭐냐면, 자, 따라서 브레인은 선택 머신이다. 저 앞에는 거짓말 꼼짝 못 해요. 왜냐하면, 브레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택 머신이고, 우리가 시간하고 공간의 양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24시간이에요. 누구나 자기 사는 아파트는 다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하고 공간은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일의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사우나 먼저 갈 건지, 아니면 아침에 공부를 먼저 할 건지, 자기 정하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발표 모임에 참가할 건지, 아니면 친구 약속을 지킬 건지, 순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는 거는, 내과학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불가피한 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불가피하게 모았다. 그거는 성립 안 돼, 이쪽에서 보면. 단지 그걸 선택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지. 다시, 브레인은 선택 머신이다. 네.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조금 다시 돌아와서 빨리 하겠습니다. 브레인은, 예측 머신이라 했을 때, 이게 예측이 멀리는 뭔가요? 그럼 다 부자 될게? 일주일도 뭔가요? 일주일도 예측을 못 하는데 하루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하루를 예측한다는 말을 했을 때 불확실한 입력들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하루 중에 자기 삶에 얼마나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의식하고 무의식을 나눌 때 의식이 95%라는, 아니 무의식이 95%란 말이 뭐냐면, 무의식이 95%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식적으로 처리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 무의식이 95%란 말은 우리 일상이 95% 정해져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건 습관적 자동 반응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의식의 고급 기능을 빌리지 않아도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95%가. 오케이? 예.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95% 공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우리가 현실을 현실이라 할까요? 도대체 뭘 현실이라고 할까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이야. 내가 부자니, 내가 공부 잘하니, 내가 뭐 대학생이니, 그 자기 현실인데, 현실은 뭐예요? 자, 간단히 정의될 수 있습니다. 되풀이에서 만나는 반복 패턴을 현실이라고 그래요. 명하죠? 네, 되풀이에서 시간상, 공간상 만나는 반복된 패턴을 현실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현실을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게. 예. 대부분 다 이야기해 줄까요? 요즘 그 절전시기니까 딱 해서 몇 대에 전기 담요에 전원을 끈다. 그 다음에 서재 가서 불을 켠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가서 냉수를 한 컵 마신다. 매일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정하는 거는, 가장 많이 정하는 건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을 탈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시골에서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공간이란 우리가, 그게 가장 공고한 현실은 공간하고 공간 속에서 어떤 동물이 행하는 반복적으로 만나는 행위의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만나니까 뭐니까 내일 아침에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면 어떠한 행위를 할 거라고 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굳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 의식하지 않는 행위가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하루 주기는 예측 가능해요. 95% 예측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많이 틀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막 관계를 7박 8박 끝 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접선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삶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며칠 누가 전화하면서도 공부하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에 필요한 내 직접적인 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관계가 많으면 자기 삶이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요. 자기 삶을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첫 번째. 네, 가급적이면 일가 친척이나 이렇게 하여튼 대충 다 끊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면 주말만 되면 일정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를 들어줄까요? 난 어제 하루 종일, 심지어 아침, 그러니까 뭐냐면 세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바깥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들 여러분들, 저 친구들 많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예측 가능한 시간과 공간, 특히 자기 예측성이 높은 시간대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런 모임에 지각한다든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삶은 뭐냐 하면 속도가 떨어져요. 왜 속도가 좀 에너지 낭비적이에요. 칸트가 그 마을 사람들이 칸트 산보하는 시간 보고 시계에 맞췄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뭘 이룬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 내에서 삶이 진짜 시계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선택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내가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프레임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프레임을 왜 강조할까요?
프레임을 하면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엄청난 의식을 쓰는, 에너지를 쓰는 문제예요. 예,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프레임을 갖춰 놓으면, 프레임이란 말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최적화된 행동의 순서예요. 오케이? 예, 시간 활용법이 최적화된 게 프레임이요. 근데 프레임은 내 개인한테도 있지만은 어떤 생명적인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 자체에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정해진 절차가 있어갖고 개개인이 생각을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생각을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예, 엉뚱한 생각하지 마요. 예, 특히 뭐 딴 데 가시는 사람 보면, 종교에 심취한 사람 보면 무슨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 심취한 그 종교하고 어떻게 링크되는지 끊임없이 연결하는데, 그런 사람도 공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새로운 이론을 공부할 브레인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뭔가요? 이 파라독스에 제가 봤을 때. 그럼 자기 생각 대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깐그리, 교과서를 집어야 돼요. 교과서가 뭔데? 지구상에 가장 검증받은 수천 명의 탁월한 사람들의 생각 덩어리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지. 자기 짧은 경험의 세계에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방대한 세계, 정밀하고 엄선된, 검증된 세계를 자기 머릿속에 열어하면 자기 생각을 스탑해줘야 돼요. 네. 많아요. 특히 나는 뭘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 크게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이 과학 운동을 하면서 10년 동안 많은 패턴의 사람을 봐왔어요. 가장 공부의 워스트 케이스는 뭐냐 하면, 나는 뭘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블랙홀에 대해서, 나는 그 선의 그 깨달음의 그 세계가, 근데 속으로 땡, 종쳤습니다, 당신은. 그 프레임이 갇혀 있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지독하게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그 강을 건너왔으니까. 지독하게, 그 뿌리가 지독할 정도로, 지금 근데 그걸,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껏 다른 패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패턴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탁월한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서, 우리가 각자 일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일상은 뭐냐 하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개근한 사람들을 왜 높이 평가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반복된 패턴에서 어브럽트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은 어브럽트 인풋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일상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상 딱 정해져 있어요. 칸트처럼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 자기 일상이 정해진 사람은 선택의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싶은 거 있고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 선택의 가지가 많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보의 바다에서 이걸 선택하나, 이 장난감이 좋은가, 저 장난감 좋은가, 장난감 많은 애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장난감이 많은 애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공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쭉 저거 검증해갖고 제가 시행착오했던 한 200권의 책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범주화, 이제 예측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범주화는 뭐냐 하면, 되풀이된 공동 패턴. 그 되풀이된 공동 패턴이 우리 브레인이 인식할 때 범주화로 인식하게 되고, 되풀이된 공동 패턴이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현실이 얼마나 공고하냐? 공고하면 할수록 뭐냐 하면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왜? 선택할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선택. 얼마나 많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뇌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진짜 큰 거예요. 뇌는 기억한다. 뭘 기억하는가? 보통 뇌는. 인간의 뇌는 뭘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공동 패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까지 넘어와서 인간의 뇌는 뭐냐 하면 시공상에 변하지 않는 공동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물려 있어요.
아무거나 기억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거나 기억하지 않아요. 공동 패턴을 기억해요. 영원히 기억하는 건 그 공동 패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언어로서 패키징 되어 있어요. 자, 책상이라 했을 때 공동 패턴은 뭘까요? 네. 책상이라는 공동 패턴은 평평한 판에 4개의 기둥. 4개 기둥도 상관없어요. 3개 기둥, 디자인 잘해가 3개 기둥에도 책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헷갈리지 않아요. 네.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그 공동 패턴을 묶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수행하는 공동 패턴. 공동 패턴을 묶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같을 때 묶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공상에 변하지 않는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동해물과 애국가를 기억하잖아요? 자주 하는데, 애국가를 장조로 불러도 우리는 이 애국가인 줄 알고, 놀랍게도 단조로 불러도 애국가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슬프게 단조로 불러도, 저거 애국가네. 그 다음 장조로 장엄하게 불러도, 저거 애국가네. 왜 그럴까? 완전히 다른 곡인데. 에너지를 재보면 완전히 다른 곡이잖아. 하나는 이쪽에서 노는 곡이고, 하나는 여기서 노는. 왜 같은 애국가로 우리는 알고, 인지할까요? 잘 들었어요. 애국가 그 전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되는 거는, 동해물과 했을 때 동하고 해, 물하고 그 다음 단어 사이의 에너지 레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조로 소프라노를 부를 때하고 바리톤을 부를 때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 개 특징이. 그 대신 소프라노든 바리톤이든 한 그 곡조로 정해지면 그 곡조 사이에 여우에서 동해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 밑은 여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가든 요 두 단어 사이의 차이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차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변하지 않는 패턴은 뭡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변하잖아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요 두 단어 사이의 관계잖아요. 변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에너지 관계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은 어떤 걸 들었을 때 무지하게 많은 정보에서 공동 패턴을 찾아가서 그 공동 패턴 중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다 들고 갈 필요 없는 거예요. 핵심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3가지 특징 때문에 이걸 생물학적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뭘 기억한다는 것은 브레인이 점차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학습한다는 건 뭐냐 하면 브레인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정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바뀌어요. 모양,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이를 돌아오면 이 3가지가 다 피드백 관계예요. 이 3가지는 독립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다 상호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요 관계를 설정해주는 감각 운동 변환기가 바로 브레인을 했을 때 야가 이 관계, 이 하살표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하살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각이 학습하면 학습더라 감각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운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드는 비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수리까지 안 해도 되잖아. 네. 수리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트기 모는 사람, 보잉 747 모는 사람이 수리할 수 있나요? 수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정비공하고 운전사가 대부분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비공하고 운전사가 한 실체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왜 우리가 브레인 공부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생명의 당연한, 인간의 당연한 요청으로서 브레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동 출력을 만드는 거가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운동 출력을 만드는데 이 감각이든 운동이든 전부 다 뭐냐면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뭔데?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시냅스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구조가 바뀌어지고 브레인 연결망이 바뀌어졌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후부터는 들어오는 입력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달라진 섬세한 입력을, 감각 입력을 바탕으로 운동 출력도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세
관한 자기계발서 100권 읽는 것보다 브레인 구조 하나 그리는 게 당연히 나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구조를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이해한다가 되고, 그러면 벌써 브레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브레인은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자기 학습한 양만큼 자기 브레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학습한 만큼 브레인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학습하는 그 스텝마다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고 당연히 운동 출력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 총체적 삶이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브레인은 선택 머신이고, 여러분들 흔히 뭐 하느냐, 본인의 운명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택한 모든 결과잖아요. 운명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느 장소에 갈까? 어느 모임에 갈까? 어떤 책을 볼까? 무엇을 먼저 할까? 전부 다 선택이잖아. 그때 선택을 가장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험성을 피해가는 거죠. 삶이 스테블해지는 거죠. 삶이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택 머신을 효율을 맥시마이즈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모든 것이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선택 머신 그 기저 자체가 경험 기억입니다. 특히 양질의 학습 경험 기억인데 이게 시원찮아갖고 뿌여면 선택을 할 수 없죠. 그럼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학습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쪼들어 했죠. 자기 쪼들어 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한 거야.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깡그리 자기 식대로 버리지 않고는 학습의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학습? 지구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국가적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 거대한 검증받은 지식의 총체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엉뚱한 데 선택했으니까. 엉뚱한 모임에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지식 덩어리를 가장 빨리 자기 브레인 속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시스템을 스탑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간성적으로 선택해왔던 그 시스템을 스탑해주고 그동안에 많은 실험으로 트라이 앤 에러 해갖고 검증받은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서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단순 명료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기억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요. 결국은 뇌는 기억하는 거고 이 기억이 결국은 감각과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감각이 바뀌어져야 자기 감정이 바뀌는 거고 자기 느낌이 바뀌는 거고 자기의 세계가 바뀌는 거죠. 운동이 바뀌어져야 그 바뀌어진 감각을 통해서 운동이 바뀌어져야만이 운동은 바로 선택이죠. 선택한 그 가지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됐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자, 우리 발표 선수들 한 번씩 나와서 하세요. 맨 첫 번째 누구지?